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옥천 순환경제 공동체 소속 활동가고요. 옥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순영입니다. 네. 네. 같은 충북이라지만 멀기는 머네요. 올 때마다 느낍니다. 멀다. 이거 배터리를 갈아주시든지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가져올게요. 네. 근데 제가 되게 한석수 대표님이 뜬금없이 와서 1시간만 했는데도 제가 두말 없이 온 이유는 저희 옥천 동의면의 행복동인 사회제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저희 정민영 감사님이 이번 워크숍 너무 열심히 참석하셨죠, 네. 그죠? 네, 저희가 우리 동의에서 올해 공모 신청할 때서도 조금 옆에서 거들고 했는데 신청서 작성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군임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올해 신청을 할 예정인 조직이신 거죠. 아직 사업을 안 해보신. 네. 그럼 혹시 한번 작성은 해보셨어요, 올해? 아, 전혀 안 해보셨어요? 우리 동의는 한번 떨어지고 작성했다가. 아, 그럼 아예 제대로 작성을 안 해보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저 맨 뒷줄에 약간 뭔가 심사위원처럼 앉아계시는데 이분들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청년마을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이신 앞으로 거죠. 공모사업에 네네네. 좀 기여하고자. 그러시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내가 신청서를 한번 길게는 짧게는 한번 써봤다. 혹시 있으세요? 네, 공모사업 신청서 써봤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아예 한 번도 내가 직접 컴퓨터로 신청서를 써본 적이 없다. 뭐 지침 이런 거 읽어본 적도 나는 없다. 거의 많이 없으신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 쉽지가 않죠. 보통은 저희 지역에서 저도 주민들하고 정말 공모 많이 준비하는데 지침을 읽는 것부터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하세요. 글씨가 너무 많고 일단 너무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야 돼서 어려움들 참 많이 느끼셔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지침을 해석하는 것부터 이제 신청서 준비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이성만 이사장님 오늘 제가 아는 분이 이성만 이사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장님 올해 저희가 올 초에 썼나요? 그죠? 우리 이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사업 신청서 작성하시고 자료 모으실 때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경험담을 좀 전해주시죠. 좀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어떠셨어요, 경험담? 네. 우리 처음에 할 때 이제 그냥 대포식으로다가 한번 응모를 해보자. 그래서 동기부여 하는 식으로다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마을 동이면 저희들이 22개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이로다가 22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자원 발굴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뭐 가령 뭐를 반찬 배달을 한다든지 했을 때 물론 이제 자원봉사 개념으로다가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도 22개 마을이니까 또 범위는 엄청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전체를 돌리려면 그걸 이제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신청을 했는데 구역구역 이제 이렇게 권역별로 한 3번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사람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웠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여튼 사람 모으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일단 한석주 대표님께서 실제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제 신청서 양식과 지침을 보면 설명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좋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뭘 위해서 할 거고 엄청 잘할 거다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항상 주목하는 거는 그래서 돈을 줬을 때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냐 이걸 굉장히 유의 깊게 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통 사업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찬 배달을 1년 동안 뭐 100번을 하겠다. 그럼 이제 100번을 누가 반찬을 해서 누가 배달할 거냐 플러스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의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반찬을 동의면 내에 노인과 장애인 몇 분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걸 저희가 다 썼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뭘 궁금해할까요? 만약에 내가 노인과 장애인에게 반찬을 배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좋을까? 정말 갖다 주었을까? 아 정말 갖다 줬을까? 아니, 그렇게까지 우리를 못 믿진 않는데 아 그쵸
아니 어디 뭐 이사장님이 다 드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간혹 할 수 있지만 제 많은 이제 경험상부터 심사위원들은 그 사람들을 누가 선정했냐. 우리가 동의면에 있는 전체 노인과 장애인 전체 다에게 보통 반찬을 배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대상을 누가 선정했냐? 그리고 그 규모가 적정하냐? 가령 동의면에 65세 이상 고령 노인이 2,000명이 있어. 그런데 반찬 배달을 일주일에 20명한테밖에 못해. 그럼 이 사업이 뭔가 성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너무 그 규모가 적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따가 강연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에 대응을 잘 하려면 우리가 우리 사업량을 왜 이 정도로 설정을 했고 이걸 설정한 데 있어서 옥천군 동의면에 노인 인구는 몇 명, 장애인 인구는 몇 명, 다문화 가정은 몇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좀 확보가 되기는 해야 되더라고요. 이 사업은 사실 많은 공모 사업이 이 직접 작성을 하기 그 앞에 과정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설계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설계했느냐가 의외로 굉장히 좀 심사위원들이 유심히 보는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동의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행복동의 사회협동조합이 22개 마을 이장님들과 주민자치 핵심 리더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동의가 면에 가서 그 취약계층 자료, 개인정보는 다 그래도 감추고 규모 알려주세요 이러면 바로 주세요. 행정복지센터가 협업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가서 요청하면 취지를 바로 공감하고 데이터들을 내주시거든요. 개인정보만 제하고. 근데 아마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행정과 특별히 협업할 경험이 없으시면 그런 자료를 받기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포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거나 친한 사람 한 다리 건너서 자료를 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아마 고민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작부터 너무 무겁지만 쉽지 않은 것은 맞다. 이 원래 근데 또 이게 참 재밌는 게 저희 이사장님한테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제 행복동의 사회재구조자 이성만 이사장님이 늘 공모를 해서 심사를 받으시는 입장이시다가 올해는 저희 이제 옥천군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심사위원으로 올해는 참여를 하셨거든요. 실제 맨날 심사만 받으시다가 심사를 실제 거의 20몇 개 조직을 하셨잖아요. 하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사업 계획에 뭘 가장 유심히 보시게 되시던가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일단은 그 커다란 그 틀에 맞는가 거기에 이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범위가 넓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난해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공모의 취지에 맞춰서 신청서를 썼느냐, 우리는 A라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공모를 했는데 가지고 온 신청서를 보니까 자꾸 B, C 얘기하더라.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좋은 점수 주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농림부가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굉장히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모 사업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자면 돈을 준다는 사람들이 뭘 지원하겠다라는 건지를 항상 정확히 이해하시고 공모 신청서를 쓰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그 공모 사업의 그 공고 이런 거 보시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자격 대상이잖아요. 지원 대상. 내가 이 공모에 들어갈 자격이 되느냐. 이거를 가장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도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사실 특히 농촌 지역에 이제 고령화된 주민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도 되게 낯설어 하시고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하시겠다고 막 가지고 오시는데 그냥 원래 기본 조건이 안 되시는데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가령 있어요.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사실상 법인 조직만 거의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미단체 수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 이미단체 고유번호증 갖고 있는 조직은 사실 신청이 어렵고 그러면 여기 계시는 조직들은 대부분이 법인 설립은 끝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뒤에 청년들도
본인이 비영리 단체의 또 대표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조직이 법적 유형이 뭔가를 항상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농촌 마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아마 비영리 임의단체일 거예요. 그죠? 비영리 임의단체는 가운데 그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가 보통 80이거나 82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80과 82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이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80은 어떤 경우냐면요. 약간 마을에 계모임 같은 거 있죠. 계모임 회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법적인 구성이 크지 않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비영리로 임의로 단체를 만드실 때 이 80 고유번호증을 많이 발급받으세요. 근데 이 80은 대표자가 바뀌면 이 고유번호증이 폐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바뀌면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82로 만들어 놓으시면 대표가 바뀌어도 82는 법인의 어떤 격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나라에서. 그래서 82로 고유번호증을 만드시면 대표자가 바뀌어도 그 고유번호증을 폐기할 필요 없이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82를 가진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조직이 성장을 해서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면 82 고유번호증 수익사업 개시 신고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대충 알고 계시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해놨습니다. 법인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저희가 뭐 하시는 사업들에 맞춰서 뭐 영리법인인 경우도 있고 비영리법인인 경우도 있고,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영리법인도 일반협동조합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게 좀 약간 독특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보통은 이런 공동체 사업은 아예 비영리만 한정을 하던가, 법인인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조직은 법인인데 영리법인도 가능하고 비영리법인도 가능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만드는 일반협동조합도 가능하고 사회자협동조합도 가능하고 사단법인 같은 그런 조직들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항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조직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을 기획할 때는 저는 항상 이게 저희 경험을 토대로 하면 항상 4가지를 저는 항상 뭔가 미리 다 점검을 하고 공모 계획서를 쓰기는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조직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게 의외로 이제 우리 단체들이나 우리 주민 조직들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막 마련을 하는 게 항상 고민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작 우리 조직의 정관에 고유 목적 사업으로 기재가 아예 안 돼 있는데 이걸 해보려고 하신다거나, 우리 조합원들, 우리 회원들하고는 사실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 목적이라고 회원들과 조합원들과 합의되지 않은 사업인데 이걸 또 공모를 하려다 보면 결국 굉장히 나중에 공모 계획서를 작성할 때 약간 뭔가 한계 문제에 좀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조직이 이런 배경으로 설립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 조직인데 이 사업을 하겠다. 기승전결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관을 봐도 그렇고 조직의 이름을 봐도 그렇고 이 사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사업 신청하셨어요? 이제 이런 질문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 조직을 만들면 정관을 의외로 잘 안 읽어보세요. 만들어두고는 총회할 때 보통 꺼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저희 이사장님이나 지역의 리더들에게 본인 조직의 정관을 수시로 꺼내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대표님 정도 되시면 정관을 거의 약간 달달 외울 정도로. 왜냐면 그 창립 당시에 우리 조직이 회원들, 조합원들과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 정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결정하는데 어떤 회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떻게 예산을 의결해야 되는지, 사실 그 과정이 보통은 정관에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조직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가, 이 부분은 정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시고 계획서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 것 같아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참여
수요자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합니다. 올해 저희가 그 옥천군 안남면에서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저희 그 농촌 주민생활 공동체 사업 중에 고령자의 그 어르신들 전동 휠체어 이거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 약간 이게 뭐 이렇게 세발 자전거 이런 것도 타고 다니시고 하는데 거기에 그 야간, 그러니까 약간 야간에 반짝거리는 이 노인이 이거 운전하고 있다라는 그걸 붙여드리는 저희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 사업 너무 좋은 것 같아라고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이 사업을 변경해야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지금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그걸 몰랐는데 전동 휠체어를 살 때 옵션으로 그걸 다 붙여주신대요. 기본적으로 다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동 휠체어 살 때 그 옵션을 일단 붙여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다른 어떤 사회복지 기관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수요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장님들로부터 신청을 막 받았는데 이미 거의 많이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 사업은 우리가 수요 예측을 좀 잘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업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업 대상이 나 혼자 생각하는 대상 말고 단체와 지역을 봤을 때 수요자가 충분히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막 하반기로 갈수록 사업들을 막 마무리해야 되니까 사업을 막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수요자나 이 사업의 대상이 너무 없어서 예산을 못 써서 고생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청서랑 계획서는 나 혼자라도 어떻게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쓰면서 그런데 실제 그 사업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할 실무적 인력이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무 인력이 있느냐는 사실 조직적인 결의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저희 행복동이 이성만 이사장님이 임원들하고도 가령 상의를 하고 조합원들을 상의를 안 하고 혼자 이 사업이 되셨어. 와 됐다 나 이제 반찬 배달도 해야 되고 집수리도 해야 되고 예초 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거 같이 하자 그랬어? 너는 합의한 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특히나 농촌 주민생활 돌봄제 사업은 굉장히 그 현장에 나가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신청하시거나 어떤 공무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업량을 보시고 결합할 실무 인력이 있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들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이 어떻게 무사히 잘 마무리됐어. 그럼 이 사업이 끝나고 우리의 성과를 뭘로 정리할 건가? 사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막 예산을 쓰기 바쁘시고 사업량을 채우기 바쁘시고 다 끝나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그럼 당초 이 사업을 결심하셨을 때 조직의 성과 목표가 무엇이었냐라고 저희가 여쭤봐요. 가령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사업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우리의 성과이냐 아니면 농촌 주민생활 돌봄국제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우리라는 존재가 있다. 이걸 부각시키는 게 우리 조직의 어떤 성과 목표였냐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좀 강하게 하겠다. 뭐 이게 성과였느냐? 이 성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적어도 조직의 대표님들과 핵심 리더들을 합의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지만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성과를 정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 없이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났는데 힘들었다. 고생했다. 뭐 이거밖에 성과가 남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촌 주민생활 돌봄국제 사업이나 어떤 공모 사업을 준비하실 때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성과 그리고 지역에 가져다줄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반드시 짚으시고 사업을 기획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컴퓨터 앞에 앉기 전에 우리 조직 구성원들하고 정말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하는 문제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올해 저 사업 신청하는데 요런 큰 4가지 주제들을 줄기로 무수히 많은 회의들을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역량과 사업량과 동원 가능한 자원들이 대략적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지침을 확인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가시겠죠. 보통 이제 단체들이 한 사람, 사무국장이 됐던 간사가 됐던 뭐 대표님이 됐던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 사전 과정이 있지 않으면 계획서가 굉장히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비가 준비가 다 됐어. 수요 파악도 됐고 조직적 우리 역량도 대충 확인됐고 이렇게 자원을 연결할 것도 대충 우리가 구상이 됐어. 그러면 이제 실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성을 할 때 뭐 공모 사업마다 쓰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죠. 그런데 보통은 제가 이따가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여러 공모 사업 신청서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또 뭐 정부나 지자체나 각종 공공기관이 물어보는 게 또 약간 대동소이하기는 해요. 보통 이렇게 제일 위에 공모 사업명 있고 첫 번째 뭐 사업명, 뭐 두 번째 수행 단체명, 그 다음에 사업 기간, 예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보통 이게 사업명, 예산, 기간,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거. 실정하죠. 뭐 많이 써보셨으면 딱 이렇게 보통 있어요.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그죠. 그 기대 효과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기대 효과가 이제 세부 사업 계획까지 끝나고 약간 마무리될 때고, 보통은 추진 목표, 추진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상단에 이제 앞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뭐 다 스타일은 다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약간 그 A4 용지보다 좀 큰 종이, 스케치북이나 뭐 A3 정도 되는 종이에 이게 손으로 사실 사업의 얼개를 좀 저는 그려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보통 충분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되고 논의들이 많이 된 사업들은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럼 이 사업명 뭘로 하고 요거 1번 세부 사업하고 2번 세부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히 논의가 되면 굉장히 쉽게 그려지세요. 그래서 얼개를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려요. 그래서 1번 세부 사업은 뭐 화살표에서 누가 하고 뭐 2번 세부 사업은 화살표에서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그려진다. 의외로. 그러면 사전 논의와 협의들이 굉장히 충실히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마을 이장님들하고 사업을 굉장히 또 많이 하는데 이장님들께도 사실 마을 이장님들이 컴퓨터 작업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문서 작업을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저희가 센터에서 공모 사업을 할 때 문서로 그걸 완벽히 만들어 오시라고 제가 요청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청을 드리는 거는 주민들하고 정말 3번 이상, 5번 이상 회의를 하시고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손으로 써갖고 오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종이에 그냥 쭉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장님과 같이 나란히 하면서 컴퓨터를 그걸 옮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실히 논의된 작업은 사실 한 장의 그림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얼개가 사실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 이렇게 얼개도를 그려보는 연습 이런 것들 저는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설계가 사전 브레인스토밍이 잘 된 사업은 사업명을 한 줄로 요약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뭔가 딱 한 줄로 요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전 논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명을 정하는 거에서부터 굉장히 난관에 봉착하시게 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 주민생활공책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것도 사실 사업명이죠. 저희는 이 워크숍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명확하고 우리 한석주 대표님은 누구와 함께 이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게 명확하시기 때문에 사업명을 쓰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서 가끔씩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해 보면 뭐가 하시겠다는 건 되게 많은데 그 사업명이 한 문장으로 전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시는 경우라든가 사업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 계획서의 출발은 그 명칭이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명칭이 정리가 됐어요. 어떤 사업, 제가 뒤에 걸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게 사업의 명칭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면,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을, 우리 금암협리에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 이 명칭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우리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 그러고는 꽃길 가꾸기 사업에 세부 사업이 한 3가지가 들어가요. 그럼 그 세부 3가지도,
세 문장 정도로 정리해낼 수 있으면 그건 사전 논의가 굉장히 잘 된 사업이더라고. 저는 보통 이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명칭은 우리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 그리고 사업의 주요 내용은 1번 마을 앞길 청소하기.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꽃길을 가꾸려면 일단 도로 청소부터 해야 되니까 그죠? 청소하기. 2번 무슨 꽃을 심을지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하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년 내내 물 안 줘도 되고 잘 안 시드는 꽃을 우리가 견학을 가서 알아보자. 역량 강화를 하자. 꽃길 가꾸기 하기 전에. 3번 꽃길 가꾸기를 다 하고 마을 잔치를 하자. 꽃길 이렇게 잘 조성됐으니까 교수님이랑 다 초대해서 마을에서 행사를 하자. 그렇게 깊게 논의가 된 사업들은 그 세부 사업을 정리해내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정말 많이 작성을 해본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1년에 한 15개, 20개까지도 작성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전 논의를 한 70%까지 하고 진행한 사업계획서들은 작성하는데 정말 시간이 짧게 걸리고 그런 사업계획서일수록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좀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통은 공모를 하면요, 한 80%가 마감날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저녁 자정 12시까지다 이러면 한 6시부터 12시 사이에 공모 신청서가 다 들어요. 굉장히 항상 바쁘게 마감을 하세요. 그래서 마감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많은 사업 계획서들에 그 단체 현황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단체가 뭐 법인이냐 뭐냐, 그럼 조직 구성, 대표자 이름 뭐고, 연락처, 주소, 구성원, 뭐 인원, 정관의 주요 목적 사업, 1년 예산 이런 것들 현황을 쭉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때그때 좀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냥 정리된 거 바로 탁 첨부해서 내시면 되는데 요게 또 좀 잘 안 되시긴 하세요. 이렇게 농촌에서는 특히나 그런 서류 작업을 많이 하실 일이 없다 보니까 요게 정리가 안 돼서 막 마감날 급한데 이 현황 정리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조직의 현황을 잘 항상 좀 이렇게 업데이트 해 놓으시는 습관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나마 이걸 손으로 고칠 수 있으면 되는데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저희가 이제 공모해서 마을회에서 이장님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왔는데 현 이장님 이름으로 마을의 대표가 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변경을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모를 넣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어쨌든 법적인 서류를 보니까 고유번호증의 대표랑 심사받으러 오신 대표님이 다르신데요. 이러니까 아예 서류 통과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이제 아주 작게는 저는 정말 소액 공모사업으로 50만 원짜리 공모도 저는 해마다 열심히 써거든요. 작은 동아리 지원 사업부터 제가 가장 좀 정말 이렇게 100% 다 직접 작성한 공모사업 중에서 제일 금액이 컸던 건 한 15억 정도까지 제가 써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할 때마다 항상 조직 현황을 좀 잘 정리해 놓을 것. 이게 활동 경과 우리 조직에 뭔가 자랑거리는 게 잘 정리돼 있으면 훨씬 공모사업을 써내시기가 수월하실 거다. 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신청서 예시를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신청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흐릿해서 조금 보기가 불편하실 것 같긴 한데 신청서 예시를 보여드리고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시군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또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국 어디나 특별히 뭐 틀을 벗어나지 않고 이 양식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천군 같은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해서 항상 단체 현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단체 현황 쓰는데 또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임의단체냐, 법인이냐, 뭐 사단법인이냐. 그런데 요것도 잘못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나중에 그거를 대조를 해보잖아요. 이 조직은 비영리 임의단체인데 왜 비영리 법인에 체크를 하셨지? 생각보다 그런 실수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무슨 조직인지 정확히 모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통은 우리 단체 소개하고 밑에 요약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업 신청서의 그 세부 내용은 20장 가까이 되는데 보통은 맨 앞에 개요서에 요만한 칸에 우리 모든 사업을 요약해서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선명해야지만 여기 내용을 써놓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명칭을 명확하게 정리해내는 거. 그리고 우리 사업을 심사위원이 물어봤을 때 딱 3문장으로 설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 정리하는 거. 이런 연습들이 사업계획 작성하실 때는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죠. 항상 맨 첫 장은 요약서 또는 뭐 개요서, 뭐 신청서 이렇게 한 장이 들어가고 그 한 장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서들이 뭐 10장이 붙을 때도 있고 20장이 붙을 때도 있고 이렇게 쭉 붙는 거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장소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지금 까다로운 공모사업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사업은 이 사업 장소가 뭐냐 그러면 이제 옥천군 일원 이렇게 써도 그냥 보통은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 공모사업이나 좀 까다로운 공모사업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시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됐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번지수까지 써라. 구체적인 그 장소 이름까지 써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설계하실 때 이 사업을 도대체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가령 주민생활절공제 사업으로 반찬 배달 많이 하신다. 그럼 반찬을 어디서 조리할 거냐? 어디서 보통 조리하실까요? 주방. 그러니까 범인의 사업장에 주방이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 행복동이 사회체육동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을 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반찬 배달을 하려면 협업기관을 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이제 대형 솥 같은 게 있는 주방을 어디랑 협업해서 장소를 쓸 거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정리 사업 나중에 지침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업별로 어디서 할 건지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계획만 써놓고 안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반찬 어디서 할 거냐 집수리는 그래서 집수리를 해도 그래요. 집수리는 다 출장인데요. 뭐 그래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심사 받을 때는 그 질문까지 들어봤어요. 집수리 하려면 집수리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드릴도 필요하고 방충망 수리하려면 방충망 롤도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보관할 건지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순간 약간 당황해가지고 해관 찾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요즘에 약간 정부 공모 사업도 그렇고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다. 그래서 신청서에 그걸 다 쓰진 않더라도 심사를 받으시면 훨씬 구체적인 답변의 준비들을 해 가셔야 된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목적 보통 나오고요. 그래서 그 큰 사업명 안에 있는 세부 사업을 또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다 기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방정부 이런 공모사업은 애초에 사업량 몇 명 정도 참여할 거다라고를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많이 했다가 이 그 실적 평가를 보통 다 받거든요. 반찬 배달을 10회 50명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정량 목표가 500명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정부나 공공기관은 성과평가를 저희는 되게 정성적으로 받고 싶어요. 가령 수치는 좀 낮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정량으로 평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시면서 감동적이었다, 칭찬 들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약속한 사업량을 다 해놨냐 이게 1차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500명을 하겠다고 했으면 500명을 어떻게든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0명 좀 무리야. 200명만 하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적적 사업량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담인데 올해 저희 센터가 현장을 지원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갑자기 조기 대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기 대선을 하니까 6월 3일까지 모든 공동체활동들이 올스탑이 됐거든요. 옥천군은. 사람 모이는 행사를 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업들을 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을이나 이제 공동체들이 뭐 벼룩시장을 10번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대선 기간으로 그게 한 4개월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되게 친절하게 사업량을 조정해 줄 것이냐. 의외로 잘 조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10회를 줄어든 기간 안에 어떻게든 해내라고 또 요구를 받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사업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유심히 짜야 되는 게 사실 예산이죠. 예산. 그 예산을 그러니까 세부 사업 내용과 이 예산이 들어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부 사업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부 사업 내용에는
천막을 임차해서 장터를 열겠다고 세부 사업 내용을 썼어. 근데 예산서에 천막 임차비가 안 들어있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현장에서 활동들을 지원할 때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장님들하고 수정하는 게 이 예산서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세부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퇴비를 넣고 꽃을 100모를 심겠다고 하셨어요. 퇴비를 넣겠다고 세부 사업에 들어있어. 그런데 예산서에 퇴비를 사는 돈이 없어. 그럼 이장님 퇴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우리 집 거 좀 갖고 오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적지가 않잖아요. 마을 한 길에 퇴비를 다 뿌리는데 어떻게 집에 걸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깨알같이 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 돈으로 한다고 했을 때 뭐뭐에 돈이 들어가는지를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히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서를 쓰는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냥 절대 이제 해서 안 되는 방식이 우리 마을 꽃길 500m 심는데 500만 원 이렇게 쓰면 사업이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500만 원이 이래서 우리 마을에서 뭐 많이 심으시지? 한참 유행했던 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작약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모에 단가를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네이버에 한 모에 단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한 모 단가 700원 곱하기 300주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되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본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쓰실 때는 그런 연습 여기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굉장히 단가 같은 거 세부적으로 보통은 알아보고 요즘은 쓰는 흐름이다. 그리고 요거를 대표님 혼자서 이걸 다 하시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잘 아니까 단가 알아봐 줄게. 내가 그런 것들은 비효율적으로 좀 받아다 줄게. 그런 도움을 서로 주셔야지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협업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단체 소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장짜리로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 소개하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현행화한다라고. 헷갈리잖아요. 현행화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단체의 주요 성과를 쓰라고 그래요. 근데 올해가 25년이야. 근데 우리 단체 성과를 2012년부터 15년 걸 쓰셨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죠? 최근 3년 이내로 보통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현재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실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사업들 저도 진짜 요즘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이제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동네 사람들이 뭔가 마을 교육과 관련해서 뭐든 하면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200만 원이 많은 돈이라 생각하세요? 적은 돈이라 생각하세요? 많은 거. 어떠세요? 네. 적은 돈이지.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간절하면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장님들께 저희가 이제 요청할 때는 정말 큰 돈이다. 이 200만 원 다 세금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잘 쓰셔야 얘기를 하는데 이제 200만 원을 근데 이때 제가 200만 원 이제 저처럼 한 10몇 년째 공모 신청서를 쓰면 2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왜냐하면 그 사전 정보가 10개 팀을 뽑는데 한 30개 팀이 신청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빡센데?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200만 원짜리 쓰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주민들하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토론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정부 정책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이 학습을 했을 때 지역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정말 신문기사 같은 걸 찾아가지고 애들 갖다 붙인 거예요. 양이라도 좀 많이 쓰면 선정될까 싶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사실 이건 약간 농담처럼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돼. 근데 이 사업은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요즘 온라인이 워낙 발달해 있잖아요. 뉴스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열심히 사실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돌봄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새 정부도 그렇고 농촌 지역의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라고 맨날 뉴스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활동은 굉장히 시대의 소명이다.
우리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근거 자료들을 붙이는 거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거고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걸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요런 사업들을 좀 기획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심사위원들에게 공감을 얻는데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도움들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이 구성원들도 이제 쭉 쓰셔야 되잖아요. 이제 구성원들 쓰는데 근데 이 구성원들도 이제 쓰는 경우가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성원들도 요즘 구성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예를 심사위원들 뭐 이런 것도 보세요.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 저희가 마을 사업을 받아보면 평균 연령이 75세 가까운 구성원으로 구성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는 그럼 도대체 이 조직은 누가 문서를 쓰냐?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냐 이런 것들까지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것들도 항상 조금 유의있게 생각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형식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회적 경제 학습 동아리라는 큰 사업을 학습 동아리 운영하는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세부 사업으로는 1번 사업, 2번 사업, 3번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한 거고요. 이 1번, 2번, 3번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게 약간 흐름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사실 많이 써보시고 뭐 쓰시기가 힘드시다면 이런 양식을 굉장히 눈에 익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옥천 같은 경우에는 옥천군에서 나오는 공모사업도 많고 교육청에서 나오는 공모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지역에서 되게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공모 신청서를 읽어내시는 훈련은 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나 이게 막 이게 글자만 봐도 머리 아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신청서 양식과 지침들을 꼼꼼히 보시는 연습은 필요하시다. 요거는 지금 글씨는 안 보이고 이 아마 모양은 대충 보이시죠? 제가 이거는 아름다운 재단 사업 신청을 했던 건데 이제 지역에서 하는 공모도 치열하지만 사실 전국 단위 공모는 굉장히 치열하긴 해요. 뭐 전국에서 되게 대표적인 공모 사업들이 뭐 아름다운 재단,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에 지원한 뭐 나눔과 꿈,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서 정말 규모 있는 공모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 공모 사업들은 더 구체적인 설계를 다 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가령 우리가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에 관한 강의를 5번 같이 듣겠어요. 이렇게 내면 이 심사를 받는데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5번을 언제 누구를 초청해서 누구와 같이 이런 주제로 듣겠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 기술이 돼야지만이 그런 사업들이 조금 평가를 좋게 받고 선정이 될 수 있다. 좀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추진 일정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또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행정기관은 큰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 그 추진 일정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요. 홍보는 언제 시작하고 사업의 봉투의 시작은 언제 하고 뭐 사업을 진행했다가 중간평가는 언제 하고 스케줄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그런 훈련이 좀 지역은 좀 안 돼, 주민들은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작성하는 연습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행정안전부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국에서 뭐 정부 공모인데 전국이 막 200 몇십 개짜리가 다 이걸 올려. 그러면 눈에 띄는 사업명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밍과 관련해서도 저도 뭐 많은 방법을 씁니다. 사람들하고 막 아이디어를 내서 메모를 해서 하기도 하고 뭐 검색도 진짜 많이 하고요. 요즘은 청년들은 아마 많이 하시는데 챗 GPT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챗 GPT에 물어보지 않은 사업 계획서를 걸르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알려줘요. 제가 최근에는 옥천에서 9월달에 이제 옥천군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사회적 경제 박람회 모토와 홍보 방안 이런 거를 제 머리로 하려니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챗 GPT에 사회적 경제 박람회 홍보 방안 알려줘 이렇게 하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컨트롤 CV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는 연습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새하얀 백지를 놓고 쓰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검색이나 그런 어떤 툴들을 활용하는 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사업계획서를 쓸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좀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유료 버전을 쓰신다거나 조금 더 그런 툴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보통은 통계 데이터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요즘 찾으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통계청 가서 국가통계센터 가서 막 우리가 아는 거를 이렇게 막 하나하나 찾아봤었는데 요즘은 뭐 진짜 쉽죠. 옥천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몇 명인지 알려줘. 이런 거는 정말 몇 초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더 이상 저희가 행정에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으세요. 생각보다 국가적인 데이터들이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다 정리되어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런 툴들을 활용하는 거는 가능하시다면 좀 학습을 해 놓으시면 사업계획서 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뭐 중요한 사업계획서다, 진짜 이건 반드시 선정돼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약간 상상한 이미지, 요 사업을 했을 때 요런 약간 장면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사진도 저는 많이 넣어서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옥천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외국인 가정들하고 모여서 그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어요. 이러면 그 실제 그런 거 막 구글 같은 데 사진 찾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이 실제 실행됐을 때 요런 모습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사진도 저는 많이 첨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거는 제가 보니까 뭐 청년 자립학교, 청년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 하는데 요런 뭐 우리가 모습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도 저는 작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 시간까지 1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이제 경험으로 또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사업계에서 쓰면서 좀 생각했던 중요한 지점들 굉장히 빠르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좀 느낀 점이나 궁금하신 점 이런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그냥 뭐 아무거나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올해 주민생활조봉제 사업에다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서에는 여기 사업 대상 숫자도 적으시고 데이터 같은 걸 쓰셔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위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네네네.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또 이제 계획서가 쓰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 참가하는 백고말 협동조합인데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활 돌봄이라는 거는 최소한 면 단위로 네네네. 뭔가 그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문서 이전에 네네.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그 이장님들 그다음에 뭐 사회부장 협의체 몇몇 조직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실제로 말하면 돌봄 단장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전 단계 실제로 이렇게 돌봄 공동체 말이 필요한 거에 대한 네네. 저희는 뭐 그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렇게 협의 과정들을 그게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이게 숫자를 채우는 거는 네네네.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네네. 그 데이터는 다 나오는데 실제로 각고의 그 돌봄 단장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먼저 네네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고 어쨌든 그 공감대를 만드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다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포함돼야 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 면에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거기에는 지역사회부장협의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뭐 새마을회 이렇게 요런 기관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겠죠. 그냥 막연히 두루뭉술하게 면 지역의 상황을 확인해서 간담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계속 질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면에는 어떤 사회단체들이 있고 아마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준비하실 때 좀 더 이렇게 사업을 잘 설계하시려면 기존의 그 면에 들어가고 있는 사회 서비스가 뭔가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첫 해 심사 받을 때
엄청 많이 혼이 났었어요. 가령 반찬 배달을 하려고 한다라고 저희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심사위원들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배달은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이런 기관들이 전국의 농촌에 다 하고 있다. 근데 당신들의 반찬 배달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이 사업 심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 질문들을 계속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준비를 좀 촘촘히 하시면 아마 사업을 심사 받으실 때나 또 결국은 뭐 심사를 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준비가 우리 사업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죠? 촘촘히 설계된 계획이 있으면 사업을 수행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좀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량화하고 우리의 활동을 정량화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면 네, 아마 사업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그 면 단위를 하신다면 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어느 정도의 협업 관계는 다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의외로 굉장히 깐깐하게 자료를 안 주기도 하는데 정말 사업에 공감하면 아무 그 거리낌 없이 또 자료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농촌 주민생활 교본 공동체 사업은 행정과의 협업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과의 미는 사전 교감, 자료 요청 이런 관계들 좀 많이 잘 만들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생활돌봄 공동체 그 기초 조건이 연단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정리 하나 있다. 법정리 하나 있다. 법정리. 법정리. 네, 그러니까 네. 윗단위도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계산처럼 그렇게 행정이 어차피 이제 면에 있기 때문에 면으로 들어가면 저희도 좋겠는데 저희 소태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이 가로막혀가지고 사실은 조금 나눠진 그러니까 학교도 두 개고 초등학교도 예. 그거는 그냥 감시관에 네네네. 구체적으로 쓰실 때 네네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 굉장히 빠르게 속사포처럼 진행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 자료는 저희 간사님께 드릴 테니까, 뭐 사실, 그리 잘 쓴 신청서는 아닌데, 어쨌든 그 양식 같은 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또 이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